회계 철학을 전공을 했고요. 회계 유공지 안 시켜주니까 그랬다. 책도 쓰고 국가 했는데 유공지 안 시켜주니까. 되도록 언제부턴가 그 회계 제 전공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제로 발표를 하거나 강연을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는 그 주제로 하지 않는다라는 기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디 강연 요청이 들어오면 되게 다른 걸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다른 걸로 돌려서 하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종가를 주제로 말씀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마침 제가 지금 여러 가지 학술대 발표가 겹치기도 해서 원고를 쓸 시간이 안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냥 제가 뭐 어차피 전공자도 아니고 학술적이지 않고 그냥 기능적인 체험 위주로 써도 되겠느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김홍일 교수님께서 그렇게 수락을 해주셔서 네, 원고를 부랴부랴 준비를 하고 거의 퇴고도 못한 상태에서 제출한 원고입니다. 그 양해 말씀 구하고요. 인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주제 글은 가볍고요. 주제 자체는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주제인데 그냥 가벼운 것처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종가의 되게 위험. 젊은 정손이죠. 정손인데 실제로는 정손이 아닙니다. 정손은 맨 윗대, 살아계신 맨 윗대만 정손이기 때문에 그 아랫대는 정손이라고 하지 않고 옛날에는 장내 정손이라는 말을 썼는데 요즘은 차정손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정손은 늦게 되는 게 좋습니다. 네. 일찍돼서 좋을 거는 없고요. 그게 저의 꿈이기도 합니다. 그 정손의 운명을 타고 태어난 사람들의 어린 시절은 제가 이렇게 쓰다 보니까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랐겠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 경험상으로는 저희 이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그 1960년대, 70년대생 이때 종손의 운명을 타고난 이 장래 종손들은 일단 그 시대의 다른 또래들이 하고 있는 것과 그것은 이제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점점 세상은 이제 현대화되고 있는데 이 어린애들은 특히 아들이 여러 명 있더라도 정손이 될 맏손, 맏아들 얘만큼은 다르게 자라야 합니다. 교육도 따로 시키고요. 잘못하면 질책도 더 많이 하고 어떨 때는 또 친척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는 사랑도 더 많이 받습니다. 물론 세뱃돈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런 장단점을 가지고 크는데 그것 때문인지 사춘기 시절은 2배 혹은 몇 배가 더 강한 그런 질풍노도의 시절을 보냅니다. 실제로 이제 가출을 했다고 하는 정도들 이야기도 여러 들을 수 있고요. 저는 가출은 안 했습니다만 유교라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걸로 그 사춘기 시절을 보냈습니다. 여기 원고에 소개했던 이분은 굉장히 건전하게 자기의 사춘기 시절을 보내신 분인데 그 내용이 60쪽이 있습니다. 60쪽 맨 밑에 세 번째 줄 있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춘기가 지나면서 많은 고민을 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질문을 수없이 반복했지만 늘 그 대답은 음식했다. 온고이 지신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옛것을 익혀서 새것에 적용할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제도의 근원에 대해 공부했고 이해하기 노력했다. 훌륭한 종소입니다.
단순한 역사와 예법에 대한 공부가 아니라 종손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고 선대의 삶을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선대가 내게 왜 이어가기 바라는지 그 요구 배경에는 어떤 가치관이 깔리는지 알아야 그 요구를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매일매일이 전장에 나선 무인처럼 치열했고 고민과 방황이 연속되었으며 나의 삶을 받아들이지 못해 괴로워했다. 그 시절에 나는 이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내 집이라는 게 싫었고 이 집에서 도망치고 싶어 이거 했었다. 파이다고 싫어요. 객기도 많이 부려보았다. 이거 이러한 과정은 이유 없는 반항을 넘어 종손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통과 의례였던 것으로 해석한다. 네, 이 구절은 이 문장은 아마 여기 전남매 종손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아랫대의 이 차종손들이라면 이 구절을 읽으면 100% 공감할 겁니다. 실제로 그 경북에는 이 영종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2013년에 영남의 주로 이제 경상북도 지역의 종손들의 모임인데 그 모임이 발족을 했고 그 이듬해에 그 영종회 종손들의 아들들, 그러니까 차종손들이죠. 차종손들의 모임인 이제 영맥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모임을 했습니다. 모임을 처음 할 때 이게 대구에서 모였는데요. 이제 아빠가 아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영종의 종손 어른들이 아들 손은 안 잡았지만 거의 그냥 반강제로 끌고 온 듯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 차종손이라는 사람들이 처음 만나봐요. 그러니까 다른 차종손들을 그렇게 한꺼번에 만나보기는 좀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저도 사실 가기 싫었는데 집에서 종가 유지하는 것만 해도 힘든데 왜 이런 네트워크까지 만들어가지고 사람 힘들게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갔었는데 가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 만났는데 이야기가 다 통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냥 똑같은 거의 비슷한 그 청소년기와 그 청년 시절을 지내왔고 거의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고 또 후대에 대한 고민들까지 거의 비슷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라는 게 전남 분과회의 이제 차동순 네트워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이제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이제 시간이 다 되기 전에 말씀드리면 그 전남 종과하고 영종회하고 교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렵겠지만 이 차종손들의 모임,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종가를 이끌어 나갈 사람들의 모임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다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지금 한 60대에서 20대 사이 딱 이제 바쁜 시기에 사회적으로 바쁜 시기에 사람들입니다. 모이기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몇 년에 한 번이라도 올림픽 하듯이 한 4년에 한 번이라도 모이면 그 4년에 한 번 모여서도 이야기를 좀 피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제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쓴 글은 그런 이제 젊은 종손으로서의 고뇌, 그 다음에 또 제가 들어왔던 이제 종가 어르신들의 삶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이게 그게 챕터 3인데요. 종가 구성원들의 삶 중에 제 경험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이제 종원이 그때 그 세대의 종손, 종부, 특히 종부모님들의 삶이라는 게 어려운 삶이시죠. 굉장히 힘든 손님들 1년에 최소 8번 기제사, 2번의 불천이 제사, 그리고 그 시절마다 지낸 절기 제사들이 다 있고요. 그 다음에 3년상 치르던 시대였습니다. 19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더 힘든, 그러니까 조금 과장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끼니를 때우는 날보다 끼니를 때우지 못한 날들이 더 많았다. 왜 그러냐면 종가의 살림이 그래도 다른 집보다는 넉넉한 편인데 왜 그러냐?
항상 손님이 넘치고요. 그거 감안해서 밥을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다 그분들 다 대접할 수 없는. 게다가 또 식사 중에 손님이 들어오시면 왜 여자분들이 그 식사 속도가 늦잖아요. 다 내가고 나서 드셔야 되니까. 늦게 이제 드시다 보면 밥이 없으면 먹던 밥 걷어내고 모아가지고 이제 밥을 내가는 그런 일도 비일비재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님 오셔서 며칠씩 몇 달씩 묵다 가는 분들에게는 빨래도 해드리고 옷도 새로 해드렸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물론 뭐 제가 겪은 건 아닙니다만, 근데 이분들이 이제 아마도 그 종가가 근대 이후가 될 겁니다. 구한말 이후에 종가를 지켜오신 분들, 그 이전에 종가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종가라는 이 제도와 문화가 발전한 이유는 그만큼 어떤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발전을 했을 텐데, 그 메리트들이 구한말 지나면서 저기 아까 한경구 총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메리트들이 없어집니다. 조금씩 떨어져 나가고, 이때가 아마 가장 그 힘든 시기가 우리나라의 보릿고기와 맞물렸던 그 시기가 가장 힘들지 않았을까. 아마 그 시기에 정선 정부의 가장 큰 희생을 하고 사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가만히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만히 어른들의 삶을 보면 분명히 이제 희생입니다. 근데 당신들은 과연 그걸 희생이었다고 생각을 하실까? 라고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아마도 내가 집을 위해서 희생했다라는 생각보다는 뭐 어쩔 수 없지 뭐 편안하게 그 명을 받아들이셨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종가의 현황과 활동 이 부분은 저기 한경구 총장님의 기조와에도 겹치는 건데요. 이것도 뭐 제가 종가 연구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국학진흥원 김명 박사님의 연구를 인용을 해왔는데, 종가라는 기준, 이제 이분은 기준을 불천이로 잡으셨고, 불천이로 불천, 유림불천, 또 사불천 이렇게 나눠서 그 기준을 잡다 보니까 종가 수가 좀 일정하지 않고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징적인 부분은 종가는 경북이 제일 많고 전남은 적다 하는 건데요. 전남이 가장 비율적으로 강원도 다음으로 가장 적은 부분인데, 왜 그럴까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셨는데 제가 뭐 비전문가 입장에서 말씀 못 드리고요. 어떤 저의 이제 좀 관견으로는 아마 갑술 한국 이후에 남인 이제 영남의 그 양반들이 중앙정리에 진출 못하면서 향촌에 학문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면서 학문 공동체와 종가가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것도 뭐 일단은 추정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부분적인 원인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아까 저희 세대 그리고 제 앞에 세대 어르신들의 종가를 지켜오는 노력, 또 지금의 고민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만 새로 떠오르는 종가의 문제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는 그 옛날 그 구한말 이후에 첫 세대, 그 다음 세대 종부들이 이제 지금 아마도 그 광복 즈음에 그 전후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지금 노종손으로 계시고, 그 다음 때 종손들이 저희 지금 196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에 태어났던 분들.
그렇게 세상이 달라졌는데 지금 가장 큰 특징은 저희 이제 3세대, 저를 포함한 3세대 종손들은 종가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고 어린 시절을 자랐지만 그 혹시 학업이나 생업을 위해서 외지로 나가야 했던 사람들. 그래서 저도 외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외지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좀 종가에 대한 반항도 많이 했고요. 그런 사람들인데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돌아와서 이 종가를 지켜야 되겠다는 향념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세대가 문제입니다. 그 다음 세대는 저희 이제 아들 세대인데요. 종가에서 태어나지 않고 종가에서 안 자랐습니다. 그래서 종가에 대한 고민이 저희만큼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객관적인 뭐 지표는 없는데 기준은 없지만 이제 제가 저희 아들 또 주위에 다른 종손들의 아들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다음 세대의 종손들이 자랐을 때 어떤 형식으로 종가를 지탱을 하고 이끌어가고 유지해 나갈까 하는 거는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이고요. 조금 더 머리를 맞대고 개인이 아니라 좀 전체적인 전반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같이 헤쳐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가는 제가 생각하는 한 가지 의미에서 종가는 여기 제가 써놓은 그 종가의 의미에 대해서는 주관적으로 본 종가의 의미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읽어보시면 그냥 바로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공감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영화 몇 장 빼줘. 종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집에 학교 왔다고 바람 거. 옛날에 불나면 그러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때 불나 가지고 효자 연료로 칭해진 사람들이 했던 행위가 자기 자식보다 사랑에 들어간 신주 먼저 모시고 나온 이런 분들이 이제 연료로 칭해졌었는데 종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제 가묘이고요. 가묘에 계신 조상입니다. 사실상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 조상에 대한 어떤 생각이 저는 저의 위 세대, 이제 아버지 세대이죠. 그분의 생각에 미치지 못하고요. 더더욱 그 이전에 저희 할아버지 세대에 대해서는 더더욱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묘가 있고 가묘에 고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지만 사실 그 시대를 살아왔던 분들에 비해서는 형편없는 이제 거기에 대한 생각은 형편없이 이제 떨어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일화를 여기 그 원고에 적어놨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정말로 저희 이제 조부님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 가묘에 그 당신의 아버님 어머님이죠. 그분을 포함해서 조상들이 살아계신다, 여기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가가 중요했고 공제사가 중요하고 적빈객이 중요하고 또 행적인 관계뿐 아니라 종가, 종손과 지손, 이제 문중이라고 하는 행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종적인 관계도 중요했었던 그런 이제 종가인데 과연 이러한 종가에 대한 어떤 정신이라고 할까요? 종가 정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네, 시간이 괜찮아서 한 가지만 그냥 예시 비슷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조부님 아니고요. 여기는 아버지시고 제 아들인데 종손이 되면 맨 윗세대의 종손이 되면 일과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아침 첫 일과는 세수하고 나서 의관정제하고 사당 가는 겁니다. 사당 가서 거기에 이제 제배드리고 인사드리고 거기에서 하루 일과가 시작이 되고요.
출타하거나 돌아오거나 이때는 뭐 더한 날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감염에 고하는 의식이 첫 번째인데 그 의식을 저희 이제 조부님이 매일 하시는 걸 보고 자랐고, 그러니까 아무리 늦게 일어나셔도 이 의식이 끝나지 않고 다른 일을 하지 않는 의식이죠. 저희 이제 아버님이 하시고 제 아들이 어릴 때 이제 쫓아가길래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만, 과연 이 의미는 분명히 여기에 이제 당신의 부모님을 포함한 좀 조상이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정으로 우러나와서 하는 그런 일일 텐데, 과연 이 아들이 알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지금부터 조금씩 알려주고는 있습니다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고민이고요. 그걸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